소용안의 엔딩 크레딧. 내가 사는 이유님이 영화 만들 때 노래 부분도 생각하시나고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이제 시나리오가 완고가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콘티를 그리잖아요. 보통 장편 영화가 이제 그 콘티란 뭔지는 아시죠? 내가 찍어야 될 영화의 모든 장면들을 미리 그림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장편 영화 보통 기본적으로 한 650컷에서 한 700컷 정도의 콘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독들은 준비를 하면서 그 650컷에서 700컷의 그림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콘티 작가랑 앉아서 같이 이제 계속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촬영 감독이 콘티를 보고 또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방송은 그걸 쪽지 대본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그 TV 드라마는 이제 그 정해진 룰이 있어요. 자, 풀샷 찍고, 자, 투샷 찍고, 이쪽 원샷, 그리고 가야시, 인서트, 끝. 이렇게 하면 그냥 드라마가 끝나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 몇 번 없이 쪽지 대본 갖고도 뭐 일주일에 그 몇 회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드라마는 그 공식대로 그냥 계속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이제 저희들은 그걸 뻥조명이라고 해요. 그걸 뻥조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를 비추고 있는 그 지금 스튜디오에 키노가 2개 켜져 있는데요. 이런 조명이 뻥조명이죠. 그냥 환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찍는 조명. 영화는 그렇게 찍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여주인공의 클로즈업 하나를 잡더라도 보통 조명 세팅하는데 거의 한 20분, 30분을 잡아먹으니까. 예. 또 원하는 그 미장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시간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콘티를 그렇게 만들고 나면 어 이제 다른 감독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티가 완성이 되고 나면 편집을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을 하고 이 대목에서는 이런 음악이 나와야 되겠다까지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을 만나서 시나리오를 주고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악기 같은 거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 영화는 피아노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현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좀 사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음악 감독도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면 오케이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음악 감독도 2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자기가 그냥 악상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가 편집본이 나오면 가 편집본을 보면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스타일은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들의 의상,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뭐 화장, 네, 메이크업은 이런 스타일을 해달라.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딱 시작하면 뭐 스타일리스트들이 의상 담당이 와서 물어봐요. 감독님 주인공은 의상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근데 감독이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없어요. 그러면 뭐 다 뒤에 가고 욕하죠. 저 바보야. 지금 무슨 감독이야.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감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행해야 될 영화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의상은 이런 스타일로 가주세요. 뭐 음악은 이걸로 갑시다.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장면이 바뀌고 씬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통 영화 진행을 하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60명 정도의 스텝을 이제 데리고 진행을 하는데 각 파트별로 헤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촬영이면 촬영 감독, 조명이면 조명 감독.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기사라 그랬거든요. 촬영 기사, 조명 기사, 녹음 기사.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저도 감독이라고 해 드려요. 뻔히 이제 알고 있지만 그냥 뭐 같은 촬영 감독인데도 아유 촬영 감독 이리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뭐
근데 그 헤드급들이 사실은 경력이 없는 감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미술 감독이. 감독님, 주인공의 방안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자기의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주인공 방은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미술관이 물어보죠. 왜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술 감독이 그게 탁 오면 감독이랑 손발이 아주 잘 맞아져요.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급여요. 아니죠. 급여는 영화를 찍기 전에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지급을 다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영화 제작은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제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는 무엇을 하냐면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예산을 짜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장소 헌팅을 하고 촬영 일정을 짜요. 그 기간부터 영화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걸 프리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프리 스텝들은 연출부, 제작부, 그다음에 미술, 네, 요 친구들이 모여서 프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임금 계산을 하죠. 계약서를 다 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업영화, 뭐, 버젯 한 30억 정도 되는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감독들이 급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 내내 일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영화 한 편 끝나면 그 한 편하고 1년 내내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한 편으로 보면 꽤 큰 규모의 상업 영화를 하면 급여가 괜찮아요. 이제 따져 보면 왜냐하면 진행비 따로 나오고 먹는 거 다 해결해주고 차비 다 주고 따로 급여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이 일이 보장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 흥행 수익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건 뭐냐면 계약할 때 런닝 개런티라 그래서 이제 저예산 영화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영화를 10억에 찍어야 되는 영화인데 돈이 없어서 3억으로 찍겠다. 근데 장비를 뭐 부족하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인건비를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우랑 스태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영화 제작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계약서에는 얼마를 받는 걸로 하고 요것만 주겠다. 나머지 부족분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배분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의 영화 제작이 같은 영화인으로서 그런 환경이 싫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도 이제 그 저예산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한테 미안하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뭐 큰 영화 하면 많이 줄게. 너나 나나. 뭐 저도 뭐 감독한다고 돈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네. 뭐 이런 현실이 전 좀 싫지만. 네. 당연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CJ랑 같이 일하면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영화 감독도 네, 뭐 CJ랑 같이 일하는 감독들은 괜찮아요. 네. 뭐 연봉 한 1, 2억 된다고 보면 되죠. 음. 그리고 또 흥행 수익 좋으면 또 보너스도 나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히트작 만든 감독들, 돈 많이 버신 감독들 많아요. 근데 또 유명한 감독인데 별로 돈 없는 감독 많습니다. 네, 그냥 뭐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뭐 저처럼 알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화를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영화를 못 만들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베드 씨.
일단 그 영화 감독이 제일 힘든 시절은 영화를 못 만들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저 요즘 막 영화 찍고 싶어 미치겠어요. 현장 가고 싶은데 뭐 투자는 계속 미뤄지고, 네. 하여튼 또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어디 직장을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간 쪽에서 또 시나리오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여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생활이 있어요. 네. 뭐 천천히 이해, 뭐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런 게 있구나, 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피스 이야기 잠깐 하고 음악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리피스와 에드윈 포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그리피스 전의 영화들은 영화의 길이가 되게 짧은 영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뭐 10분, 네, 이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로 돈을 벌겠다는 그 투자자들이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리피스가 이 영화를 40분짜리, 50분짜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흥행업자들이 이건 돈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10분짜리를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피스가 40분짜리, 50분짜리 영화를 만드니까 업자들이 이건 입장료를 받고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부로 영화를 발전시킨 곳이 바로 미국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영화 제작 현장이 서부로 다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캘리포니아에 헐리우드가 생긴 겁니다. 에드윈 포티스는 편집에 어떤 이정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드윈 포터 전에 영화의 편집은 여자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필름에 가위질을 하고 버릴 부분을 오려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하는 작업들이 바느질하고 재단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그 일을 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다 여자들이 했어요. 이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야. 어디 뭐 남자가 가위 들고 자르고 뭐 붙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하다가 에드윈 포터가 감독 겸 편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집의 힘, 편집이 영화에 이런 힘을 실어줄 수 있구나를 정립하면서 편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